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와 놀자 오디오 데이터를 다루면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코클리어닷 AI의 한윤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음악 분석이랑 환경음 분석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오디오 신호 처리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음악 분석. 그래서 음악 분석이라고 하면은 장르나 무드, 키, 템포, 음의 높낮이나 뭐 음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환경음 분석이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나 뭐 유리 깨지는 소리나 뭐 사이렌 소리, 웃음소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소리들을 신호 처리랑 기계학습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좀 망했던 그런 실험들과 그 이유를 찾으면서 제가 느꼈던 재미,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검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끝없이 고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라는 라가 아니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음악 분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높이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이제 도레미 이런 소리로 이제 음고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저는 튜닝 음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4옥타브 라를 찾는 거를 목표로 굉장히 예전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처음에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의 높낮이는 기본 주파수이고, 그리고 튜닝 할 때는 4옥타브라는 보통 이제 교과서를 보면 440Hz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쉽고. 사실 온라인에 이렇게 코드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뭐 라이브러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그런 기본 주파수가 440이면은, 성공이네. 라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녹음한 소리에서는 되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느낀 첫 번째 이제 실패 사례는 실제 세상은 교과서에 있는 거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튜닝이 뭐 교과서에는 440Hz라고 써 있지만 뭐 나라랑 오케스트라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뭐 뉴욕 필하모닉은 440이고 베를린 필하모닉은 443이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아노는 이제 주기적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또 튜닝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도 그날그날 매번 달라져가지고 그런 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시작 전에 라 하고서 이제 하는 튜닝을 맞추는 이유였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너무 알고리즘만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몇 헤르츠씩 위아래 이렇게 맞았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하나의 약속일 뿐이고 주파수랑 높이는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녹음할 때 튜닝을 하고 하자. 그러면은 제일 쉽죠. 세상을 제 알고리즘에 맞춰버리면 되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녹음된 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옥타브가 뭐 높은 옥타브로 갈수록 이렇게 정배수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안 날 때도 계속 이상한 값이 나오고 뭐 숙련도 따라서도 음이 다르고 문제는 정말 태산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기본적인 대로 돌아가서 기존에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는 그런 논문들을 읽고 더 세분화해서 이제 보정하는 튜닝값 보정 알고리즘을 더하고 음의 시작점도 찾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제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뭐 악기를 분류해가지고 한다든지 비브라토를 찾은 다음에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거를 더해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악기가 문제인지 제 방이 문제인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제 머리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쌓이고 음악적이나 수학적 지식도 이제 좀 많이 쌓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트렌드도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새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핫해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됐고요. 같은 음인데 다른 음색을 찾는 그런 거는 어떨까 해서 또 새로운 실험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플룻에는 오버블로잉이라고 좀 어렵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게 불면 그냥 한 옥타브 위에 음이 나는 그런 간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운지법이랑은 음색이 아주 살짝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색의 차이를 찾아내는 실험을 했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주파수 축으로 해서 그려봤을 때도 눈으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류 소리도 녹음하고 되게 최신의 기계학습 기술들을 가져와서 분류를 해봤는데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 돼서 이제 나는 연구자로서 좀 감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심지어 실험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예쁘게 분류도 되고 이제 메이저 저널을 처음으로 앞두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계속 리젝되고 그리고 계속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잘 몰랐던 거는 이건 또 마이크랑 녹음 장소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리얼월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면서 이렇게 군집화를 해가지고 보니까 딱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장소랑 한 마이크에서 완벽하지가 않고 마이크가 바뀌면 전혀 못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험할 때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잘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답지를 A랑 B로 나눠가지고 학습, 검증, 테스트셋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그게 당연히 학습에 쓰인 게 테스트에 쓰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녹음 장소라든지 마이크까지 완벽하게 독립시킬 생각은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기계학습은 이런 오버피팅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 숫자로는 이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발전시켜서 컴퓨터가 알아서 내가 잘했다, 잘 못했다를 증명해주면 어떨까까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라는 뭘까? 테스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면 애초에 결과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독립적이고 공평한 테스트셋만 갖출 수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계속 실험을 해주면서 자동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다양한 마이크, 다양한 공간, 학습에 절대 쓰인 적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충분한 데이터의 양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정답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주는 거를 계속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는 되게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악 분석, 뭐 환경 분석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은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테스트셋에서는 90% 이상 이제 정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잘 안 되고 이 괴리가 굉장히 줄이기는 아직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true positive, 이제 정답지만 모아놓은 이제 실제 맞는 소리만 모아놓은 테스트셋을 했었는데 실제 생활, 실제 환경에서는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이제 오검출이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스피커로 틀어서 녹음한 소리.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빗소리를 찾아보자 했을 때 비가 실내에서 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스피커로 틀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또 실험에 문제가 되는지는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도대체 기계학습을 할 때 충분히 많은 게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망한 케이스들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재미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제가 느낀 재미는 음악은 그래도 뭔가 그냥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막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자공학 쪽 계속 하면서 신호 처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이제 계속 멀어져서 이제 음악이 좀 되게 공학적인 거에 예술적인 게 더해진 느낌.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그냥 순수하게 재밌어서 좀 더 흥미를 가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이라도 매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 지식이랑 실제 리얼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영원히 이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는 거, 겉으로 티는 나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 굉장히 저는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남의 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실험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찾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디오 데이터는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돼, 저런 거를 신경을 써야 돼, 이런 거를 또 남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면서 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에 비슷한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